최정민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아파트 상가 1층, 그 작은 철물점에 불을 켜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이 벌써 15년째다. 손님이 많은 날도 적은 날도 있지만 정민은 그저 성실히 일했다. 이 나이에 뭐 더 바라겠는가. 남편 박노식은 새벽 4시에 이미 나갔다. 같은 단지 경비원으로 아침 근무를 시작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민은 남편이 준비한 보온병에 든 커피를 보며 슬쩍 미소 지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저녁 무렵 정민이 철물점 계산대 앞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침에 충전기 꽂으려다 깜빡한 모양이었다. 문득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떴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기적처럼 회복하셨어요. 정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선생님? 남편이 무슨 선생님이라고?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민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궁금했지만 남편 전화를 함부로 뒤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여보, 오늘 당신 전화 여기 놔두고 갔더라고. 정민이 핸드폰을 건네자 노식은 무심히 받았다. 아, 그랬구나. 고마워. 정민은 슬쩍 물었다. 근데 누가 당신한테 선생님이라고 메시지 보내던데? 노식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풀렸다. 아, 그거 그냥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니? 별거 아니야. 예전에 좀 도와준 게 있어서 그래. 그 이상 말이 없었다. 정민은 더 물어볼 수 없었다. 남편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화가 머릿속에 남았다. 며칠 후 정민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거실 TV를 틀었다. 뉴스에서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한서대학교병원 장민석 원장이었다. 젊은 나이에 원장이 된 유능한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인터뷰 중에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제 생명을 구한 이름 모를 한 분, 그분을 저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손이 멈췄다. 20해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 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을 겁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을 찾으려 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한 수많은 생명들, 그 모든 게 그분 덕분인데 언젠가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은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20해 전? 그때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더라? 정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은 항상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경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정민과 함께 평범한 저녁을 먹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TV 속 원장의 말,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었다. 정민은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남편이 순찰을 돌고 있을 시간이었다. 경비원 복장을 한 남편의 뒷모습이 멀리 보였다.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 정민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남편의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남편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일주일쯤 지났을까? 오후 2시쯤 철물점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 어머, 정민아. 정민이 고개를 드니
고등학교 동창 윤자경이었다. 뒤에 친구 2명이 더 있었다. 자경아, 어쩐 일이야? 근처 와서 내 생각나서 들렀지. 와, 진짜 여기서 철물점하고 있네? 자경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놀라움인지,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애매했다. 응, 벌써 15년 됐어. 대단하다 정말. 나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자경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민은 그 시선이 불편했다. 뭔가 평가하듯 훑어보는 느낌이었다. 근데 남편은 뭐해? 아직도 경비원 하지? 정민의 가슴이 철렁했다. 응, 같은 단지에서 일하고 있어. 성실히 잘해. 자경이 슬쩍 웃었다. 아이고, 요즘 경비원은 아무나 하는데 말이야. 그 나이에 고생 많다, 진짜. 옆에 있던 친구가 거들었다. 맞아. 요즘 60 넘어서 경비 일하는 분들 보면 안쓰럽더라고. 정민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괜찮아.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 되니까. 자경이 핸드백에서 초대장을 꺼냈다. 아, 맞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너 오지? 어디서 해? 강남 호텔이야. 거기 뷔페가 진짜 좋거든.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다. 정민아, 근데 남편도 같이 와? 이번엔 배우자 동반이거든. 정민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자경이 말했다. 에이, 남편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강남 호텔이잖아. 왜 불편해? 정민이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자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니, 경비원복 입고 일하시는 분이 호텔 가면 좀 그렇잖아. 분위기가. 친구가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 호텔 직원들이랑 헷갈릴 수도 있고. 자경은 정민의 어깨를 툭 쳤다. 정민이 너는 혼자 와도 돼. 우리끼리 만나면 되지 뭐.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생각해 볼게. 그래. 근데 진짜 남편은 안 데려오는 게 나을 거야. 다들 사업가나 전문직 남편들이거든. 경비원이라고 하면 뭐 알지? 자경의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토요일에 봐. 철물점 문이 닫히고 정민은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정민은 계산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경비원이 뭐가 잘못됐나?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 안전 지키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부끄러운 사람인가? 정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정민은 동창들이 다녀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노식은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정민은 밥을 먹으면서도 자경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요즘 경비원은 아무나 하는데 호텔 직원이랑 헷갈릴 수도 있고 다들 사업가나 전문직 남편들이거든. 그 말들이 정민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정민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창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남편을 데려가면 더 모욕을 당할까? 혼자 가면 비겁한 걸까? 정민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남편을 믿는다면서 왜 다른 사람들 말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옆에서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정민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흔들려서 미안해. 정민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동창회 이틀 전 목요일 저녁이었다. 정민은 철물점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을 지나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애가 쓰러졌어요. 정민이 고개를 돌렸다. 놀이터에서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엄마가 아이를 흔들며 울고 있었다. 준호야, 준호야, 정신 차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다. 누가 119 불러요. 애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병원 빨리. 아수라장이었다. 정민도 놀라서 뛰어갔다. 아이의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다. 엄마는 울기만 했고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경비복 차림의 노식이 달려왔다. 비켜주세요. 노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민은 처음 듣는 톤이었다. 노식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재빠르게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을 짚고 호흡을 체크하고 눈동자를 살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119 부르세요. 한 주민이 전화를 걸었다. 노식은 아이의 턱을 들어 올리고 기도를 확보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다. 마치 수백 번 해본 사람처럼.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다들 뒤로 물러나 주세요. 노식의 손이 아이의 가슴 위에 놓였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압박. 하나, 둘, 셋. 리듬이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봤다. 정민은 믿을 수가 없었다. 저게 내 남편이 맞나? 항상 조용히 순찰만 돌던 그 사람이 30초쯤 지났을까?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숨을 들이켰다. 살아났어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표정이 여전히 진지했다.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한 주민이 소리쳤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노식이 정확하게 대답했다. 한서대학교 병원으로 가세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고 응급실 장비가 제일 좋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도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알지? 그냥 경비원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와 엄마는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다. 노식은 119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다.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정지였고 심폐소생술 30초 만에 자발 호흡 회복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추가 검사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인이세요?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저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정민은 멍하니 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노식이 정민을 보고 슬쩍 웃었다. 놀랐지? 당신 언제 저런 걸 배운 거야? 옛날에 좀 배웠어. 또 그 대답이었다. 옛날에. 별거 아니야. 정민은 물었다. 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던 거야? 노식은 정민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경비원이야. 그걸로 충분하잖아. 하지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노식은 먼저 걸어갔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까 그 손놀림, 그 정확한 판단, 병원까지 지목하는 지식, 경비원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TV에서 봤던 한서대학교 병원 원장의 말. 20해 전 제 생명을 구한 이름 모를 한 분. 혹시, 설마. 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날 밤 정민은 남편을 다시 봤다. 조용히 잠든 얼굴. 평범한 경비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뭔가가 있었다. 정민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 정민은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동창의 날이었다. 정민은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은 이미 새벽에 나갔다. 오늘은 주말 근무라 저녁에나 돌아올 것이다. 갈까 말까? 정민은 중얼거렸다.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다. 안 가면 비겁한 것 같고. 결국 정민은 옷을 골랐다. 그래도 동창들이니까 한 번쯤은 얼굴을 비춰야 할 것 같았다. 오후 4시쯤 정민은 철물점 문을 일찍 닫았다. 집에 가서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단지 정문을 들어서는데 누군가 불렀다. 어머, 정민아. 윤자경이었다. 친구 2명과 함께였다. 정민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경아, 오늘 동창회 오는 거지? 너 준비 다 했어? 응, 지금 집에 가서 준비하려고. 자경이 주변을 둘러봤다. 마침 주민 몇 명이 차단기 앞에서 택배를 받고 있었다. 자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근데 정민아, 너희 남편 오늘도 야간 근무야? 정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응, 주말이라 바쁘대. 아이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면 몸버리겠다. 경비일이 그렇게 힘든데. 자경의 말투가 일부러 동정하는 듯했다. 주변 주민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괜찮아, 건강해. 정민은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자경은 멈추지 않았다. 아, 그나저나 오늘 호텔 동창회 오긴 오지? 응, 갈 생각이야. 남편은? 남편은 일 때문에 못 와. 자경이 옆 친구를 보며 킥킥 웃었다. 그럼 혼자 오겠네? 뭐, 어차피 경비원 복장 입고 호텔 오는 건 좀 그렇잖아. 친구가 거들었다. 맞아. 강남 호텔인데 경비복 입고 오면 호텔 직원이랑 착각할 것 같아. 주변 주민들이 완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민의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 남편은 경비원이 직업이야. 부끄러운 일 아니야. 정민이 억지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자경이 정민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알지, 알아.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오늘 오는 사람들 남편이 다 사업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거든. 또 다른 친구가 낄낄거렸다. 정민이 남편이 가면 딱 튈 것 같은데? 다들 정장 입고 올 텐데 혼자 경비복이면. 나는 혼자 갈 거야. 정민이 끊어 말했다. 그래, 혼자 오는 게 나아.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자경이 웃으며 말했다. 주민 한 명이 정민을 슬쩍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동정하는 시선이었다. 정민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나 먼저 갈게. 그래, 저녁 6시야. 늦지 마. 정민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뒤에서 자경 일행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집에 도착한 정민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걸까? 정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민은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60이 넘은 얼굴, 주름진 손, 평범한 철물점 주인. 정민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도 동창회에는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졌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보, 오늘 동창회 가는데
당신은 오지 마. 친구들이 당신을 무시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정민은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움직여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경비실 앞을 지나갔다. 남편의 동료가 근무 중이었다. 사모님 외출하세요?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다. 단지를 나서면서 정민은 뒤를 돌아봤다. 저 안에서 남편이 오늘도 성실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정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해,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강남 호텔 입구는 화려했다. 정민은 회전문을 들어서며 잠깐 망설였다. 이런 곳에 온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다.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다. 정민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오래된 재킷이었다.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을 입고 왔는데. 어머, 정민아. 자경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민이 고개를 드니 자경이 친구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모두 반짝이는 액세서리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자경아, 왔어. 정민이 다가가자 자경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머, 혼자 왔어?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돌렸다. 응, 남편이 오늘 일 때문에. 아, 맞다. 주말에도 근무하신다고 했지? 자경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친구 하나가 킥킥거렸다. 남편은 호텔이 좀 어색할까봐 안 온 거야? 정민이 뭐라 대답하려는데 자경이 먼저 말했다. 경비원 복장으로 오면 여기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안 그래? 친구들이 웃었다. 정민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우리 남편은 성실하게 일해. 정민이 겨우 말했다. 알지, 알아. 성실한 건 인정해. 자경이 정민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런데 정민아, 솔직히 60이 넘어서 경비일하는 건 좀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아이고, 참. 우리 남편은 이제 사업 손 떼고 여유 있게 지내는데.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지. 옆 친구가 거들었다. 맞아. 우리 남편도 병원 원장인데 요즘은 후배들한테 많이 넘기고 있어.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다. 우리 남편은 법인 대표인데 이제 골프 치러 다니기 바빠. 정민은 그냥 웃기만 했다. 할 말이 없었다. 자경이 호텔 안쪽을 가리켰다. 자, 다들 안으로 들어가자. 뷔페 진짜 좋다니까. 연회장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여 있었다. 다들 배우자와 함께였다. 정민만 혼자였다. 자경이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정민이 남편은 오늘 경비 근무 때문에 못 왔대. 주변 사람들이 정민을 쳐다봤다. 동정하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무시하는 시선. 정민은 숨이 막혔다. 한 동창이 다가왔다. 정민아, 남편이 경비 일하신다며? 힘들겠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우리 나이에 그 일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말은 위로인데 어조는 달랐다. 정민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부부끼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정민만 빈자리 옆에 혼자 앉았다. 자경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말했다. 정민아, 우리 남편 소개할게. 여기 내 남편 사업하시는 분이야. 옆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갑습니다. 자경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최근에 재혼했거든. 전 남편보다 훨씬 잘 사는 분이야.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와, 자경이 복 터졌네. 부럽다 진짜. 자경이 정민을 봤다. 정민이 남편은 어디 계시는데? 일하고 있어. 아, 맞다. 경비실에서.
자경의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이 경비원이세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자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 근데 정민아, 솔직히 힘들지 않아? 나이 들어서 그 일 계속하는 거.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그래.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자경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정민의 가슴을 찔렀다. 뷔페 음식이 나왔지만 정민은 입맛이 없었다. 주변에서는 명품 가방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자식들 성공 이야기가 오갔다. 정민은 조용히 앉아서 물만 마셨다. 가슴이 콱 막혔다.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 왜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 정민은 참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랐다. 동창회가 끝났다. 정민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가방을 들고 먼저 일어났다. 먼저 갈게, 다들. 벌써? 정민아, 2차 가자. 자경이 불렀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자경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없었다. 정민은 연회장을 나와 로비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민은 로비 쪽으로 걸었다. 그런데 로비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경비복을 입은 남편이었다. 정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노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괜찮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휴대폰 꺼져 있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노식은 경비복 차림 그대로였다. 근무 중에 잠깐 빠져나온 모양이었다. 정민은 남편을 로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그때였다. 어머. 자경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정민의 몸이 굳었다. 자경이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경비복 입은 노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야. 진짜 경비원 복장 그대로 왔네. 자경의 목소리가 일부러 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민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 남편이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정민아, 진짜 힘들게 산다 너. 자경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낄낄거렸다. 호텔 로비에 경비원 복장? 진짜 경비실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호텔 직원들이 헷갈리겠는데? 여기 경비 아저씨들이랑 똑같잖아. 정민의 손이 떨렸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만해, 자경아. 정민이 간신히 말했다. 그만하긴 뭘.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자경이 남편을 훑어봤다. 박 선생님, 왜 근무복 입고 오셨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지. 친구 하나가 킥킥거렸다. 이 옷밖에 없나 보지 뭐. 정민은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성실한 건 알지. 근데 나이 들어서 경비 일하는 게 좀. 자경이 말을 흐렸다. 노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내한테 실례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민은 알았다. 상처받았다는 걸. 여보, 같이 가자. 정민이 남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뒤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자경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어머, 저 사람 한서대학교 병원 장민석 원장 아니야? 친구들이 웅성거렸다. 진짜 원장님이다. TV에서 봤어.
자경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원장님,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친구들이 핸드폰을 꺼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원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TV에서 봤던 그 사람. 제 생명을 구한 이름 모를 한 분. 설마. 그때 원장의 시선이 멈췄다. 경비복을 입은 노식을 향해.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원장이 천천히 걸어왔다. 자경이 원장이 자기 쪽으로 오는 줄 알고 웃었다. 하지만 원장은 자경을 지나쳤다. 노식 앞에 섰다. 정적이 흘렀다.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45도가 아니었다. 정확히 90도. 완전히 허리를 굽힌 깊은 절이었다. 선생님,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20해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 맞으십니까? 로비의 모든 시선이 노식에게 향했다. 자경의 입이 벌어졌다.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민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원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다.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노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 일어나세요.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20회를 찾았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봤다. 자경은 얼어붙어 있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장이 말을 이었다. 20회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셨습니다. 노식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때 저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호흡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장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짚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지혈,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처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원장은 계속 말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현장 응급처치가 완벽해서 살았다고. 전문가 수준이라고. 노식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린 수많은 생명들, 그 모든 것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술한 환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선생님이 구한 겁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자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까까지 비웃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원장이 노식에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의사셨습니까?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외과 의사였습니다. 정민의 눈이 커졌다. 의사? 남편이 의사였다고? 그럼 왜 지금은?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식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더 이상 수술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이 좋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노식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정민은 눈물이 났다. 남편이 그런 과거를 안고 살았다니. 원장이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자경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까까지 비웃던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경비원 복장이라고 호텔 직원이랑 헷갈린다고 비웃었던 자신들. 정민은 남편을 바라봤다. 경비복을 입은 남편.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큰 사람이 있었다. 원장이 명함을 꺼냈다. 선생님, 언제든 병원으로 오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노식이 조용히 웃었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경은 로비 구석으로 물러났다. 친구들도 따라갔다. 정민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미안해. 말 안 해서.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그냥 경비원이야. 그걸로 충분해. 노식이 정민의 손을 감싸쥐었다. 로비를 나서는 자경의 뒷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떨군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구나. 호텔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정민과 노식은 나란히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나 몰랐어. 뭘? 당신이 의사였다는 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노식은 조용히 걸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과거는 과거니까. 하지만 정민아, 나는 지금이 좋아. 경비일도 좋고 너랑 사는 것도 좋아. 정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해.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렸어. 경비원이라고, 초라하다고, 부끄럽다고.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식이 걸음을 멈추고 정민을 바라봤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면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여보, 내 직업이 뭐가 됐든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돼. 정민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이제 알았어.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성실하게 사는 것, 누군가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노식이 웃었다.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 아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졌다. 근데 여보, 그 원장님, 정말 당신이 구한 거야? 응. 20해 전 일이야. 왜 말 안 했어?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정민은 새삼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지금 알았어? 노식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정민도 따라 웃었다.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다. 여보, 들어가서 쉬어. 나는 근무마저 해야 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알았어. 노식이 경비실로 향했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경비복을 입은 남편.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복장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정민은 집으로 올라갔다. 거실 불을 켜고 창밖을 내다봤다.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이 순찰을 돌고 있을 것이다. 정민은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철물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정민이 인사했다. 아, 저기. 며칠 전에 우리 아이 살려주신 분 부인 맞으시죠? 목요일 저녁에 쓰러졌던 아이의 엄마였다.
아, 네. 정말 감사드려요. 남편분께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는 괜찮아요? 네, 완전히 회복했어요. 한서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다행히 이상 없대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남편분이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정민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영웅이세요. 엄마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갔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은 매일 이렇게 살아왔구나.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며. 저녁이 되자 노식이 집에 돌아왔다. 여보, 오늘 그 아이 엄마가 다녀갔어. 아, 그래? 과일도 놓고 갔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 당연한 일했을 뿐인데. 노식은 여전히 담담했다. 정민은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자신 있어. 뭐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갑자기 당신이 자랑스러워. 경비원인 당신도, 의사였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노식이 정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보였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자신들을 비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민의 마음속 자존심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 정민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